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방송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거 녹화하는 겁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거 방송이 안 됐으면 하는 이거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거 저 미리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집회와 다른 이거 방송이 있기 때문에 집회 참여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미리 2시쯤에 녹화를 하는 겁니다. 방송이 안 됐으면 이거는 이거 탄핵이 오늘 저녁 4시에 표결이 있을 텐데요. 탄핵이 기각이 되면 굳이 이거 방송이 안 해도 되는, 기각됐기 때문에 이런 이거 내용인데, 만에 하나 이거 탄핵이 인용됐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의 방송입니다. 저는 최악의 경우 워낙에 배신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거 투표에 자율 참여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한동훈도 계속 찬성을 독려하고 있고, 이런 이거 또 언론들도 아주 좌파 우파 관계없이 편파적으로 계속 탄핵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우리 보수 국민의힘 의원들 항상 갈 때처럼 투쟁력도 없고 마음이 많이 여리잖아요. 이러면 탄핵이 통과될 수도 있겠다. 통과됐을 때 상황을 미리 녹화를 해두고 집회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으면 이 방송은 틀지 않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응하고 그 향후의 정국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 계속 말씀드렸듯이 최악의 경우 탄핵이 국회에서 인용되더라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 새로운 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길이 끝난 것 같은 게 막막함, 길이 완전히 끝났다, 큰일 났다, 길이 더 없다, 이런데 길이 끝나는 곳에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대응하면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새로운 길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끝났다, 이제는 끝장났다, 절망이 있다, 이런데 희망이 끝나는 곳에도 또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 이제 헌법재판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예측해 보면요, 얼마든지 이길,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의 일방적인, 제 독단적인, 희망적인 이런 예측이 아니고요, 우리 수많은 제일 우리 헌법학계의 가장 태두가 허영 교수님이거든요. 제가 참 존경하는, 왜 시험 공부할 때 허영 교수 책을 안 보고는 헌법 사법고시를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판검사 변호사 중에 허영 교수 책으로 공부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허영 교수가 뭐랬냐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계엄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물론 2차적으로는 국회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해산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원칙은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수많은 이제 우리 학자와 그 다음에 법조인들이 내라는 게 터무니없다, 이런 이제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요. 저 좌파들은요, 또 일부 공부가 좀 덜 된 우파들 중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판결을 가지고 내란독이 계엄독이 심사해가지고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구나, 군사반란이나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80년 9월 달에 11대 대통령, 그 다음에 81년에 정식으로 7년 12대 대통령입니다. 80년에 5.16 군사 계엄, 그때는 그냥 부안 사령관이었어요. 부안 사령관. 일반에게 그냥 군인이었죠. 대통령이 통치행위로서 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게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겁니까? 그때 전두환 노태우 그 판결은요, 그냥 군인이 권력,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계엄을 확대한 거다. 그러니까 그게 심사한 겁니다. 그때 전두환이 대통령이 아니고 부안사령관이에요. 지금 방첩사령관, 기무사령관, 이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전혀 그 성격이 다른 판례고, 오히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수많은 계엄이 있었죠. 다 이제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로 이제 심사 대상이 안 된다. 물론 이게 통치행위라는 게 범위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런 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미국에 하다못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해서 그때 의사당 정가하고 5명이 죽고 150여 명의 경찰이 다친, 이것도 이게 민간인을 선동하나 뭐게 군인이 일부 출동하나 계엄이니까, 그래도 이게 그때도 이게 유죄로 이게 배심원들 기소 의견을 왔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획기적인 판결 내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절대적 면책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고, 우리 대법원도 이게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판결은 그런 게 전혀 성격이 다른 거다. 이걸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구성만 봐도요. 구성만 봐도 이제 지금 6인인데 이제 3명은 또 이게 언제 채워질지도 몰라요. 채워질지 않을지도 몰라. 임명권이 또 이게 권한대행이 누가 될지,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이게 몰라요. 모든 게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우는 게 쉽지 않을 거고요. 따라서 이제 심리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다. 9명을 이게 다 채워가지고 심리를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게 심리가 많이 늦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하자마자 역풍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심리할 것도 없죠. 그런 게 그냥 선거 발언이니까. 그래서 이제 노무현은 이제 7번 변론해가지고 64일, 2달 만에 기각이 됐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게 특이하게 너무 그때는 이게 막 온갖 게 촛불이나 여론이 거의 95% 압도적으로 탄핵 이런 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일주일에 2회, 3회 막 심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 절차 3번, 그 다음에 변론길 17번, 이래가지고 주 3회 막 이래가지고 무리하게 8명 체제에서 선고했는데, 그게 이제 92일, 3달이 걸린 거예요. 3달이. 근데 지금은요, 원래 법에는 이제 180일로 돼 있거든요. 180일로. 근데 지금은 의결해도요, 아마 이게 통과돼도 헌재로 접수하는데 가보면요, 지금 이게 재판관이 없거든요. 12월 말에 저 좌파들이 마은혁, 정계선 2명에게 추천할 거고요. 우리 우파 쪽에도 또 이게 확실하게 1명 우리 추천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청문회하고 임명하는데 또 바로 임명될지,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에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게 한덕수 총리도 어떻게 탄핵이 될지 아무것도 이게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미지수다. 미지수예요. 제가 보기에 3명이 언제 채워질지, 6명 가지고 이게 바로 심리에 돌입할 수 있을지, 곧아마게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12월 말로 가는데요. 가는데, 이제는 이제 법치가 또 박근혜 대통령과 또 다르죠. 그때는 이게 완전히 여론 재판이 돼가 정치 제대로 심리를 못 했잖아요. 헌법 재판 심리를.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아마 이재명도 요즘 재판 많이 끌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시간을 안 끌더라도 제대로 심리하면요. 준비 절차를 박근혜 대통령 3번 했거든요. 이번에도 3번 하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인수위원장 보면.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 몇 달이 갑니다. 준비 절차만 해도. 그리고 거기 정인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수사가요. 수사가 이제 상당 부분이 돼 있어. 수사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 심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 기소 중지를 해놨어요. 수사는 끝났는데 아직 헌법재판 하다 보니까 인용기간을 모르니까 잡아열 수가 없잖아요. 구속할 수가. 그래서 이제 기한부로 기소 중지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수사는 거의 끝났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딱 탄핵 인용되니까 대통령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장을 청구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수사는 이게 사실상 끝났는데 기소 중지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헌재 심리 끝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수사가 이제 제대로 되지도 않았죠. 지금 이게 6기관이 중구난방만 하지 제대로 된 수사 체계적으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나 모든 게. 그러다 보면 이게 저는 상당히 늦을 수가 있다. 왜 헌법재판소법에 51조도 보면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이게 좀 결과를 봐야 된다고 있거든. 중단시킬 수 있다. 그거는 180일에 빼는 거예요. 손준성 검사 케이스처럼. 그러면 이게 의외로 장기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재판도 봐야 된다면. 재판이 요즘 빨리 되나요? 이재명 재판도 빨리 안 되는데 대통령 재판이라고 이게 빨리 한다는 또 보장이 됐냐고요. 그러면 이게 저는 180원은 이게 어림도 없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4월 중순입니다. 4월 중순에 가장 좌파, 누가 봐도 가장 확실한 좌파 2명이 퇴임을 해버려요. 4월 중순에. 바로 근데 문영배, 그 다음에 이미선, 문영배, 이미선 2명이 바로 이게 임기 끝나면 이게 헌법재판관은 바로 끝나 4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선고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 봐요. 12월 달에 3명 채우면 1, 2, 3밖에 없는데 준비 절차 3번 하고 정인이 하면 이거는 이게 재판도 아니지. 그걸 서두르면 또 180일인데 3달 만에 하자. 이건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이 직접 중계를 해달라. 내가 직접 가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게 4월 중순에 2명이 나가면요. 이거는 이게 국회에서 채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몫이거든요. 이번에 3명은 국회 몫이니까 국회에서 이제 마은혁, 정계선, 좌파 확실한 2명이죠. 그 다음에 우리 우파는 조한창. 이분은 이게 확실한 우파거든요. 조한창. 이렇게 3명을 국회에서 뽑으니까 권한대행이 야, 임명만 해라, 형식적으로. 국회에서 뽑은 거니까 이게 되죠. 따라서 이게 이번에는 임명할 수 있어. 제가 보기 할 수도 근데 4월 중순에 2명 나가는 거는 대통령 몫이니까 그러면 이게 권한대행이 한덕수든 누구든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2명을 임명하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반대하죠. 그렇죠. 왜? 자기들 몫이 아니거든. 대통령 몫인데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우파 2명을 하게 해주겠느냐고. 그러면 이게 4월 중순부터는 다시 7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7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불안해서 못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재판관 중에 김복형 이번이 됐죠.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 출장 김복형 이번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우리 박선영 진실하회위 과거사 위원장 제부라 그랬잖아. 정형식 재판관.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이분에게 박선영 우리 위원장의 제부입니다. 제부. 동생의 남편. 이분에게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운명 같이 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7명과 1명이 정형식이 있고 김복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정미나 김영도 이런 분들에게 대통령이 임명했거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은 형식적으로 했지만 그때 추천위원회에서 들어오고 대통령이 임명이기 때문에 중도보수로 이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중도보수로. 이걸 이게 김형도, 정정민은 김명수가 형식적으로 추천이지만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추천위원회 추천에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7명 중에 그 2명 임명 못 해버리고 7명인데 다 불안한데 그때는 이게 확실한 좌파가 이번에 국회가 임명하는 마흔회하고 정계선, 마흔회가 이게 제가 잘한다 했잖아요. 옛날에 강기갑이 무제한 좌파 맞아요. 정계선도 이게 이명박 대통령 10원 때는 정계선, 이게 좌파 맞아요. 이 2명밖에 안 남잖아요. 4월 중순부터는. 근데 과연 탄핵 이게 인용될 수 있을까요? 특히 법조계의 대다수는 내란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 개업 요건을 갖추냐 안 갖추냐 이 문제하고요. 내란이 아니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업 요건은 비상사태가 아니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정도면 뭐 직권남용 정도는 모르겠어. 근데 직권남용은 대통령 형사소추 특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직권남용으로는 대통령 처벌을 못 해요. 형사소추 특권에. 그래서 대통령을 억지로 처벌하려고 무리하게 내란 이게 하는 이유가 대통령 처벌 때문이에요. 근데 내란은 터무니없죠. 왜? 뭘 국회를 장기적으로 뭐 해산한 것도 아니고 마비시킨 것도 아니고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뭐 권력을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란이 뭐 있나요? 뭐 있나요? 뭐 사법부 판사 이것도 다 가짜로 지금 확실히 밝혀졌잖아요. 김동연 체포도 뭐 사법부 이게 뭐 있나요? 실제 막은 게 뭐 선관위 서버 정도 복사 이게 무슨 내란입니까? 수사지 없잖아요. 국회도 이게 표결 따라 이게 다 했고 확실하게 뭐 못 들어가게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고 끌어낸 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국회를 완전히 마비신 것도 아니고 폐쇄한 것도 아니고 해산한 것도 아니고 뭐 끌어낸 것도 없지만 일시 끌어낸 데서 이게 서버 확보할 때가 잠깐인데 이걸 내란이라 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 따라서 이게 저는 아무런 이게 헌재 가면 법률 가도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만연하게 오늘 저 녹화하니까 오늘 이게 배신자들이 속출해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다. 처음부터 제가 헌재 구성부터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길이 끝나는 곳에도 새로운 길이 있고요. 희망이 끝나는 곳에도 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이게 여론도 아마 이게 자유우파 보수의 여론은 급반전할 겁니다. 통과되는 순간에 한동훈 배신자들 척결하자 이런 여론이 지금도 많지만 폭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 윤 대통령이 왜 내려있냐. 윤 대통령 지지하는 이런 게 여론이 또 자유우파 보수는 폭등할 겁니다. 지금도 이게 60, 70% 그래요. 따라서 너무 이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헌법재판소 이게 헌법이 정한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주의자입니다. 헌법이 정한 길에 따라 차분하게 재판을 통해서 심리를 하고 그 사이에 그럼 똑같은 기준으로 윤 대통령 재판과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될 거 아닙니까?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2심에 날아가는 순간에 또 이게 헌재 분위기나 모든 게 또 달라집니다. 또 달라져요. 정치적으로. 이재명의 처벌이 더 빠릅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윤석열 대통령 재판보다 이재명 처벌 재판이 더 빠릅니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충분히 희망이 있고 이재명을 이게 잡을 수 있는 시간적으로도 이재명 날리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이게 진짜 통과되면 엄청난 게 충격, 좌절, 분노 이게 있을 텐데요. 조금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서 우리가 아직 헌법이 정한 게 길이 있기 때문에 그 헌재 재판에 충실하게 임해서 반드시 승리해서 다시 화려하게 컴백하고 그 사이에 이재명이나 한동훈 이런 데 배신자들은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이런 데의 길이기도 합니다. 승리의 길, 저는 희망의 길이 아직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탄핵 의결 전에
제가 녹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결이 탄핵이 기각돼 버리면 굳이 방송 안 해도 되는 필요 없는 이런 데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는 게 그 탄핵이 만에 하나 통과되더라도 희망이 있다.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